네, 안녕하십니까. 정범주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기업, 무슨 협회, 이런 쪽, 근래 축구협회 같은 것도 그렇고, 막 욕을 엄청 먹고, 관두라 그러고, 막 이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특히 축구협회 같은 거, 정몽규 같은 경우도. 근데 가장 이제 박문성 해설위원이나 이런 사람들, 박지성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이제 정몽규를 내려오라 그럴 때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공정하지.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친한 사람들만 이렇게 아우르고, 본인이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멀리하고, 대표적인 게 대부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도 그런 기업은 꼭 망하잖아요. 이렇게 친인척으로만 돼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특정 어떤 인연에 의해서 모여 있는 그런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잘 오래 못 가죠. 아니면 되게 폐쇄적으로 되어 있다든지. 요즘 롯데가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좀 폐쇄적인 느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근래에 국힘이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정당을 우리가 비난을 할 때, 특히 이제 민주당 쪽을 많이 비난할 때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어린이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이당. 민주당은 어린이당 같다. 예. 멀리를 못 보고 눈앞에 있는 이익만 탐하고,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그리고 본인이 약간 어렵거나 힘든 거는 회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을 어린이당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민주당이 요즘에 선관위를 가지고, 선관위를 가지고 하는 행태를 보면은 정말 어린이당이 아니라 이건 아예, 정말 무슨 우리가 가장 금기시해야 될 리더의 모습이 아니냐. 어떤 회사에서 CEO로 모신다든지, 또는 어떤 친목회에서 회장으로 모셔야 될 사람 중에서 가장 모시지 말아야 될 리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형태의 리더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 선관위를 감사를 했는데 지금 채용 비리가 수천 건에 달하고 10년 동안. 그리고 거기 관련된 채용 비리의 대표적인 것이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이미 아빠가 들어가 있는 데서 자기 자식을 채용을 시키는 거. 이게 이제 너무 만연이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젊은 2030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선관위잖아요. 이제 아빠 찬스, 소위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 공정치 못한 걸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풍요롭게 살고, 또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못 본 거지. 학교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제 공정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과정을 살다 보다가, 그런 걸 보게 되면 상당히 거부 반응이 들게 되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지금 행태가 근래의 선관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채용 비리 있었다 이런 얘기들은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좀 선관위 사무총장을 불러다가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추궁을 하잖아요.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근데 참 재밌는 게, 죄를 지은 건 선관위인데 왜 감사원을 욕을 하냐 이거지. 응? 감사원이 왜 헌법재판소가 이제 위원을 때렸잖아요. 선관위에다가. 선관위를 감사한 감사원을 선관위를 감사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한 것이 일단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재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선관위가 채용 비리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추궁을 안 하고,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한 거에 대해서는 추궁을 하고, 그리고 그만한 정도의 비위는 감사원도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감싸는 모습이 TV로 이제 방송이 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뽑지 말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리더의 모습이구나. 네.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국민들한테. 아니, 국민들은 지금 선관위를 보면서 청년 실업
문제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 아빠 찬스를 통해서 그것도 정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공공기관, 그런 선관위를 들어간다는 것 자체에서 엄청난 공분을 느낄 텐데,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거기에 대해서 공분을 느낄 만한 사태잖아요. 사실 3명 정도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그걸 공분을 안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은 걸 다 감안하더라도 선관위가 갖고 있는 어떤 지금 이 문제점을 많은 10명 중에 7명 정도는 그래도 좀 공분을 느낄 만한 내용이잖아.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아무리 지금 이제 정략적으로 선관위를 좀 옹호해야 되고 감사원을 좀 배척해야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정치적 관계, 역학관계가 그렇잖아요. 지금 전환길 강사도 그렇고 윤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계속 선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계엄의 이유를 부정선거로 이제 뒀다. 그리고 이제 계엄 당일날도 선관위에 이제 급습하는, 계엄군을 이제 파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제 옳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러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시집비는 가려줘야 되는 거잖아. 아무리 내가 우리 집 자식이 훌륭해서 내 자식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남의 자식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이잖아. 어느 정도 것. 근데 그냥 무조건 그날 보니까 김용빈 사무처장이 자기는 이제 외부 감사까지 받을 용의가 있다. 국회에서 이제 그런 감사를 해주면은 자기는 외부 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최민희 방통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선관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선관위가 왜 그 독립적인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왜 그거 본인의 스스로의 지위를 포기하고 위헌적인 행동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오히려 감사를 못 받게 하더는 거예요. 감사를. 아니, 난 그거 모습을 보면서, 아니, 본인이 감사를 받겠다고, 물론 그것도 이제 탐탁지는 않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근데 워낙 지금 사안이 이런 상황이고 전체적인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서울 법대 나왔던 그 김용빈 사무처장이 자기도 눈칫밥이 돌아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런 걸 막 주장한다는 건 사실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망하잖아, 사실. 아무리 자기가 얼굴이 두껍다 하더라도.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외부 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과방위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최민희라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그리고 부정선거는 아예 없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걸 보면서, 이건 도대체 국회를 운영하는 거나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그 피하 식별대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문제도 크게 만들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친하거나 또는 본인이 옹호해야 될 대상은 큰 죄를 짓는데도 그거는 거의 죄가 되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모습이,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국정을 운영하거나 정권을 잡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진짜. 특히나 요즘에 보니까 포천에서 포탄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포천에다 포탄을 이제 잡고 오발을 했는데, 전투기에서. 이거는 막 무슨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그러고 생나리를 치면서, 아니, 무안공항 그 사건, 수백 명이, 백수십 명이 죽은 무안공항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무 말도 안 해. 진상 규명하자는 얘기도 없어. 난 지금 궁금하지 않아요? 비행기가 왜 떨어졌는지도 궁금하고, 왜 사고가 났을까? 왜 비행기가 2번씩 왔다 갔다 했을까? 착륙하려다가 왜 떴을까? 그거 되게 궁금하잖아, 국민들이. 왜? 비행기란 것이 얼마나, 그게 비행기 사고라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건, 세월호 때처럼 진상규명 하자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무슨 특조인이 뭐니 그런 것도 열자 그러고, 정말 안 되면 특검을 하자 그러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특검. 그러면 본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특검은 왜 안 여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어, 왜 안 하는지. 본인들이 정치적 이익과 관계가 없잖아.
전라도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거 파봐야 자기들, 뭐 실책만 나올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 알겠다고. 그걸 몰라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본인이 어떤 사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공공물,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대신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어떤 기관 중에서 국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본인이 옳다 그러다, 본인 당에 이익이 되고 안 되고 그 부분을 지금 따진다 하더라도, 100번 따진다 하더라도 그 정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도? 응? 어떻게 그게 얼굴이 두껍게 무조건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전라도 관련된 건 무조건 입 닫고, 응? 시민단체 관련된 건 무조건 입을 닫고, 응? 그리고 본인들과 관련 없는 것 같은 부분, 뭐 포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힘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뭔 진상규명 해야 된다 그러고 군 진상규명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그러고 특검하자는 얘기 나오겠지 또. 그러면 성관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성관이가 본인의 입맛과 맞지 않은 기관이었다고 쳐. 그럼 벌써 특검하자 그랬지 않겠어요? 성관이 특검하자 그러지 않겠냐고. 아니 5만 특검은 다 하면서 국민들이 제일 관심 많은 채용비리니 부정선거 관련돼서 그런 의혹 부분들을 왜 특검을 하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본인들하고 상관없고 본인들은 이미 다수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민주당이라는 그 당에 이 나라를 맡기거나 이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는 단면 아닌가요? 응? 왜? 우리가 어떤 정당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공정하게 뭔가를 처리를 하지 않는 CEO가 있어서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공정하게 모든 걸 공정하게 공평무사하게 직원들을 다스리고 다루지 않고 특정 부서라든지 특정 어떤 인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혹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온화하게 하는 아니 그런 모습이 반복된다 그러면 그 회사가 잘 되겠습니까? 거기서 분명히 무슨 뭐 회사 기밀 빼내가지고 결국은 타 회사에 넘겨주고 하는 그런 배신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은 자기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국정에서도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편파적으로 운영을 하면 예를 들면 뭐 국정원 같은 데서 그렇게 운영했다. 또는 검찰에서 그렇게 운영했다. 또는 어떤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운영했다. 거기 치면 그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자기가 좀 공정치 못한 처사를 받은 사람은 중국 기업에다가 회사 기밀 빼돌리고 국정원에서도 예를 들면 민주당 정권에서 눈밖에 나는 어떤 그런 디파트먼트, 그런 부서가 만약에,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중국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의 이익은 결국은 어느 특정 정당이 독식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선을 이룰 수 있는, 소위 얘기해서 공공복리와 공공선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총합적인 해피니스, 행복의 그 총량이 가장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부와 그런 리더십이 가장 최고의 리더십이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저렇게 감사원하고 성관이 중에서 난 성관이가 좋으니까 성관이는 무조건 착한 거고 감사원은 무조건 나쁜 놈. 아니 문제를 들춰낸 사람한테는 고맙다 그래야지 그걸 왜 나쁜 놈이라고 그래. 이 나라가 본인 거야? 응? 대한민국이 본인 거냐고. 5,200만을 대신해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나라의 어떤 나란 일을 봐주면서 월급 받는 세금으로 용돈 받는 월급 받는 사람들 아니야? 그럼 본인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마치 이 나라나 이 국회 이 정당이 그냥 자기 거야. 민주당도 솔직히 자기들끼리 정당이 아니잖아요. 과거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민주투사와 그리고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건데 마치 지금 본인들이 그냥 새로 만든 정당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야. 원래 민주당이 이랬던 것처럼. 지금 제가 봤을 때 원래 민주당이 이랬지 않았어요. 예. 절차를 중요시 여기고 민주적 절차를 중요시 여기고 어떻게 보면 군사정부 때는 더 민주적인 부분들도 많았어. 물론 지향점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지만. 왜? 아니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민주당이라는 당이 다수당이 돼서 그 국회 대통령 선거에서 다수표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빤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선관위하고 감사원 부분, 물론 지금 윤 대통령 석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지금 석방이 됐으니까
이제 탄핵이 기각되는 것이 최우선순위인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지금까지 뭐 탄핵 기간 중에서 일어났던 모습이라든지 또는 뭐 지금 현재 모든 절차라는 부작용 부분, 청문회하는 상황에서 말하는 발언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리더십을 잡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어떠한 공정성도 관심 없고 오롯이 본인의 이익에만 관심이 많은 그런 행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 국민들이 과연 민주당을 믿을 수가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는 특검을 그렇게 외치고 어떤 상황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고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것은 정말 민주당이라는 당이 하고 있는 행동이라든지 그런 뭐 예측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어떤 말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것 정당이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